서울 구로구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집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 백열등이 깜빡이며 불안한 빛을 흘렸습니다. 김하늘은 교복 주머니에 손을 넣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손끝이 시렸습니다. 하늘은 가방을 내려놓고 히터를 켰습니다. 낡은 전기 히터가 지지직 소리를 내며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매캐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벽지 곳곳에는 곰팡이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이웃집 텔레비전 소리가 얇은 벽을 뚫고 들렸습니다. 하늘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교복 소매가 닳아서 실밥이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직접 바느질해둔 자리였습니다. 가방 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끊어진 곳을 실로 꿰매 다시 달았습니다. 친구들은 새 가방을 샀다고 말했지만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9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김미정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손등은 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편의점 야간 알바까지 마친 뒤였습니다. 미정은 낡은 패딩을 벗으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하늘은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미정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와 반찬통 2개가 전부였습니다. 미정은 냉장고 문을 닫고 하늘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늘아. 미정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였습니다. 모서리가 찢어져 있었고 누군가의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내일 학교 가면서 따뜻한 어묵 사 먹어. 하늘은 1,000원을 받았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그 지폐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이 1,000원은 엄마가 2시간 더 일한 값이었습니다. 잠을 줄이고 허리를 구부리고 찬물에 손을 담근 대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정은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하늘은 눈을 감았습니다. 미정은 욕실로 들어갔고 곧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은 1,000원을 지갑 맨 안쪽에 넣었습니다. 쓰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 돈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손끝에 남은 온기를 느끼며 하늘은 지갑을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 급식실은 시끄러웠습니다. 친구들이 테이블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 그 운동화 샀어? 진짜 예쁘던데. 응, 어제 샀어. 한정판이라서 줄 서서 샀지. 나도 학원 끝나고 사러 갈 거야. 하늘은 밥을 먹으며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세계와 자신의 세계는 달랐습니다. 하늘은 밥을 빨리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실로 돌아가는 길,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쟤 맨날 같은 신발 신더라. 가난러인가 봐. 하늘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속은 서늘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교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회색빛이었습니다. 하늘은 가방 속 지갑을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 든 1,000원을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은 편의점 앞을 지나쳤습니다. 어묵 냄새가 났습니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000원은 여전히 지갑 속에 있었습니다. 하늘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복도 끝 백열등이 여전히 깜빡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하늘은 가방을 내려놓고 히터를 켰습니다. 내일도 같은 하루가 올 것이었습니다. 학교 시간이었습니다. 구로역 앞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야간 시장이 열리는 시각이었습니다. 노점상들이 천막을 펼치고 물건을 늘어놓았습니다. 떡볶이 냄새, 튀김 냄새가 섞여 퍼졌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늘은 교복깃을 세우고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퇴근하는 직장인들, 장을 보는 주민들, 학원 가방을 맨 학생들이었습니다. 하늘은 그 사이를 비집고 걸었습니다. 역 입구까지 200m였습니다. 역 계단 옆 벽에 기댄 노인이 있었습니다.
허름한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노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갑을 잃어서요.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전철비만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노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떨렸습니다. 한 여자가 잠깐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걸어갔습니다. 남자 둘이 지나가며 속삭였습니다. 또 저러네. 사귈 수도 있어. 관여하지 마. 하늘은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계단을 향해 걸었습니다. 하지만 10걸음쯤 갔을 때 발이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노인의 낡은 패딩을 흔들었습니다. 하늘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머릿속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에 미정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늘아, 우리가 어려울수록 따뜻해야 한다. 그래야 세상도 따뜻해지는 거야. 하늘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갑 맨 안쪽에 넣어둔 1,000원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준 그 돈이었습니다.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 돈은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함부로 쓸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노인을 봤습니다. 추운 겨울밤, 벽에 기댄 노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늘은 1,000원을 꺼냈습니다.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이거라도 써주세요. 하늘이 1,000원을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000원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노인은 1,000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다시 봤습니다. 이름이 뭐니? 김하늘입니다. 하늘이라. 참 좋은 이름이구나. 노인은 1,000원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기억하겠다. 꼭 기억하겠다. 하늘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허리를 펴고 하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하늘은 돌아섰습니다. 가방을 메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1,000원을 주고 나니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준 마음을 함부로 쓴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따뜻함도 느껴졌습니다.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남았습니다. 그 고마움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철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하늘은 빈 지갑을 만졌습니다. 1,000원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말은 남아 있었습니다. 어려울수록 따뜻해야 한다. 하늘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제가 잘한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전철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하늘은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불안하고 흔들리는 표정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10시가 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방에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히터를 틀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손, 붉어진 눈과 기억하겠다는 말이 맴돌았습니다. 하늘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겨울 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내일 엄마에게 말해야 할까요? 1,000원을 썼다고, 누군가를 도왔다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분명 괜찮다고 말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알았습니다. 그 1,000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늘은 책을 폈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책을 덮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작은 결심이 생겼습니다. 엄마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더 열심히 살기로 했습니다. 1,000원의 값어치를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하늘은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4교시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은 교실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교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학생들이 창문으로 몰렸습니다. 저거 봐, 저 차. 대박, 제네시스 아니야? 하늘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검은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급정거한 흔적이 타이어 자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내렸습니다. 뒷문을 열었습니다. 한 노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단정한 회색 코트를 입었습니다. 자세가 곧았습니다. 하늘은 숨이 멎었습니다. 그 노인이었습니다. 역 앞에서 만났던 노인이었습니다. 교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교장과 담임교사가 황급히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노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늘은 자리에 앉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10분 뒤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담임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김하늘 학생, 잠깐 상담실로 오세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하늘에게 쏠렸습니다. 하늘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두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담임교사가 앞장섰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노인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장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 들어서자 교장이 말했습니다. 박영호 회장님이십니다. 한빛그룹이. 하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끼리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장과 담임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에는 하늘과 노인만 남았습니다. 앉아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하늘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노인은 하늘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날 역 앞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죠? 네. 사실 그날 몸이 좋지 않았어요. 탈진했었습니다. 병원에 가던 길에 지갑을 도난당했고요. 노인은 잠시 멈췄습니다. 찻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이 준 1,000원으로 전철을 탔습니다. 집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게 아니었다면. 노인은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행입니다. 괜찮으셔서.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노인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봉투였습니다. 두툼했습니다. 보답하고 싶습니다. 어떤 형태든. 하늘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받아요. 장학금이든 생활비든 필요한 것을. 정말 괜찮습니다. 하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하늘을 봤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만이라도. 노인은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회사 이름이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곤란한 일이 생기면 연락하세요. 꼭. 하늘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안에서 가벼웠습니다. 노인은 일어섰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요. 네. 회장님도요. 노인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하늘은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숫자 11자리뿐이었습니다.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하교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은 가방을 메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입구에 도착했을 때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담배 연기였습니다. 골목 안쪽에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었습니다. 한 남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다른 남자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하늘은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남자들이 하늘을 봤습니다.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김미정 씨 딸이지?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하늘은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자가 담배를 버렸습니다. 발로 밟았습니다.
엄마한테 전해. 이번 주까지라고. 남자들은 골목을 나갔습니다. 하늘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굳었습니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이 보였습니다. 남자들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담배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공책을 폈습니다.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남자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이번 주까지. 하늘은 공책을 덮었습니다. 명함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히터를 켰습니다. 방이 따뜻해졌지만 몸은 차가웠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작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둠만 깊어졌습니다. 저녁 8시였습니다. 하늘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흔들렸습니다. 거칠게 3개. 김미정. 열어.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늘은 가스불을 껐습니다.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누구세요? 문 열어. 안 그러면 부순다. 쿵. 문이 흔들렸습니다. 체인이 덜컹거렸습니다. 하늘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쿵. 또 한 번. 체인이 끊어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강철호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골목에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뒤에 다른 남자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지금 없어요. 나가주세요. 강철호가 하늘을 밀쳤습니다. 하늘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등이 아팠습니다. 이자만 내도 못 따라가는데 언제까지 기다려? 오늘 끝내자. 강철호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텔레비전, 냉장고를 확인했습니다. 이것들 팔아도 모자라겠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미정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강철호를 보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며칠만 더 주세요. 며칠? 이미 3달이야. 강철호가 미정의 팔을 잡았습니다. 끌었습니다. 미정이 비틀거렸습니다.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엄마. 하늘이 달려들었습니다. 강철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철호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늘이 다시 벽에 부딪혔습니다. 머리가 울렸습니다. 경찰에 전화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다른 말이 떠올랐습니다. 민사는 경찰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하늘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가방이 옆에 있었습니다. 명함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전화번호. 하늘은 명함을 집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2번 울렸습니다. 네, 박영호입니다.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하늘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누구세요? 저, 김하늘입니다. 하늘씨, 무슨 일이에요? 도와주세요. 집에 사람들이.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뒤에서 미정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소를 문자로 주세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늘은 주소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손이 떨려 오타가 났습니다.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전송했습니다. 강철호는 거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물건을 꺼냈습니다. 이런 거라도 가져가야지. 미정은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미정 곁으로 갔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10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이어가 급정거하는 소리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박영호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뒤에 젊은 남자가 따라왔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강했습니다. 강철호가 돌아봤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박영호입니다. 한빛그룹 회장이고요. 강철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둘러봤습니다. 넘어진 미정, 바닥에 앉은 하늘, 흩어진 물건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채무관계입니다. 상관없으실 거예요. 회장은 강철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얼마입니까? 300입니다. 원금이요. 이자는요? 600 정도. 회장은 젊은 남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정 이자로 재계산하겠습니다. 원금 300만 원, 법정 이자 포함 총 360만 원입니다. 지금 현금으로 상환하겠습니다. 남자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강철호에게 내밀었습니다. 강철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600이라니까요. 회장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감독원에 전화하겠습니다. 불법 사채 신고하고요. 당신거래은행 컴플라이언스 팀에도 연락하겠습니다. 회장은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강철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만요. 회장은 전화기를 내렸습니다. 선택하세요. 360만 원 받고 끝내거나 금감원 조사받거나. 강철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받았습니다. 돈을 세웠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 오지 않겠습니다. 문서로 약속하세요. 젊은 남자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강철호는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와 함께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은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하늘은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회장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미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갚아야 할지. 회장은 손을 저었습니다. 이건 은혜의 보답이 아닙니다. 전달입니다. 회장은 하늘을 봤습니다. 당신이 저를 도왔듯이 저도 당신을 도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마음은 흐르는 겁니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회장은 일어섰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요.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회장과 젊은 남자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하늘과 미정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 미정이 말했습니다. 하늘아. 네. 엄마가 미안해. 정말. 하늘은 엄마를 안았습니다. 더 꽉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창밖으로 차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방은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안전했습니다. 해시태그 5장. 빛의 사슬, 다음 사람에게. 봄이 왔습니다. 집 앞 골목에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박영호 회장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채무를 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남은 빚은 없었습니다. 미정의 야간 알바도 끝났습니다. 대신 한빛그룹 협력업체에 정규직으로 들어갔습니다. 보험과 퇴직금이 있었습니다. 손등에 갈라진 상처도 천천히 아물었습니다. 하늘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한빛재단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대학 진학이 가능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첫 학기, 하늘은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시적 도움이 아니라 계속되는 안전망. 하늘은 그 개념을 공부했습니다. 여름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하늘은 오랜만에 학교를 찾았습니다. 교실은 여전했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다가왔습니다. 하늘아, 그때 미안했어. 우리가 너무 몰랐어.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지나간 말은 상처지만 다음 말은 다를 수 있잖아. 친구들은 웃었습니다. 하늘도 웃었습니다.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닿지도 않았습니다. 가을, 하늘은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진로를 고민했습니다. 한빛재단 사회사업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턴 제안이었습니다. 하늘은 받아들였습니다. 첫 프로젝트 회의였습니다. 팀장이 물었습니다.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새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아이디어 있나요? 하늘은 손을 들었습니다. 교통비와 식비 바우처를 묶으면 어떨까요? 그리고 학습 멘토링도 함께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작은 금액이지만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멘토를 연결해서 진로 상담도 제공하고요.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관계도 만드는 겁니다. 팀장이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요? 하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1,000원의 기적이요. 1,000원요? 네. 첫 바우처는 1,000원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나왔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하늘은 이제 25이었습니다. 한빛재단 정규 직원이 되었습니다. 1,000원의 기적은 시행 3년 차였습니다. 100여 명의 청소년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느 저녁 하늘은 구로역에 있었습니다. 현장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플랫폼에서 전철을 기다렸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동 판매기 앞에 중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었습니다. 가방이 낡았습니다. 아이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동전 몇 개를 꺼냈습니다. 세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늘은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자동 판매기에 돈을 넣었습니다. 따뜻한 어묵을 뽑았습니다.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춥지? 돌아가는 길 조심해. 아이는 어묵을 받았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왜 저한테요? 하늘은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 나도 한 장 받았거든. 아이는 어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김이 올랐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누구한테요? 엄마한테. 그리고 다른 분한테도.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언젠가 너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을 거야. 전철이 들어왔습니다. 하늘은 전철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플랫폼에 서 있었습니다. 어묵을 먹으며 눈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맨 안쪽에 오래된 명함이 있었습니다. 박영호 회장의 명함이었습니다. 전화번호만 적힌 그 명함. 지난주 회장을 만났습니다. 보고 자리였습니다. 1,000원의 기적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당신이 시작한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당신 덕분이에요. 그 겨울밤 1,000원을 내민 당신 덕분입니다. 하늘은 그때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지만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전철이 멈췄습니다. 하늘은 내렸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골목 입구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새 전구로 바뀌었습니다. 집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나왔습니다. 미정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어서 와. 추웠지? 괜찮아요. 하늘은 외투를 벗었습니다. 밥상에 앉았습니다. 미정이 국을 떠서 주었습니다. 엄마. 응. 오늘 누군가한테 어묵 사줬어요. 미정은 하늘을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래. 잘했네. 엄마가 준 1,000원 기억나세요? 기억하지. 그때가 제일 힘들 때였는데. 그 1,000원이 지금까지 왔어요. 저한테, 그 아이한테, 또 다른 누군가한테. 미정은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하늘아. 제가 고마워요.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구로역 전광판이 반짝였습니다. 다음 열차가 곧 도착합니다. 다음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1,000원이 건네질 것이었습니다. 다음 온기가 흐를 것이었습니다. 하늘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작은 선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흐릅니다. 다음 사람에게, 그 다음 사람에게. 빛의 사슬처럼. 그렇게 겨울은 따뜻해집니다.